네, 안녕하세요. 유씨입니다. 자, 오늘은 입자의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기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그리고 입자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일단 기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알갱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체를 이루는 입자 알갱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요.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오는데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기체는 입자들과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물질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빈 공간이 없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쪼개고 무한히 쪼개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속설이죠. 그런데 이제 싸운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입자 알갱이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라고 두 개의 이론이 서로 이제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입자설이 맞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한다. 이거를 우리가 입자 운동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자는요, 너무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쌤이 그냥 모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서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이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내자. 그냥 입자 모형입니다. 요거는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를 이루는 입자는 뭐다?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건데, 이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피스톤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슉 밀려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기체가 연속적으로 빈 공간이 없다면 눌러도 이게 압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기체들이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힘을 주어서 꾹 누르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압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빈 공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풍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며칠 지나면 점점 바람이 빠지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요 한 면을 해보면, 고무풍선의 한 면을 막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몇 개 층으로 이루어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이게 아무리 빽빽하다라고 해도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으로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크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금속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러분들 막 대장장이들이 뜨겁게 달궈서 막 망치로 두들기면 이 금속이 얇게 펴지잖아요. 알루미늄 박이나 껌종이 보시면 금속을 아주 얇게 펼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무한히 얇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무한히 얇게 펼치다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박을 아무리 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넓혀도 입자 한 개 알갱이보다 더 얇아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무한히 얇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얇아질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왜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입자와 빈 공간으로 기체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물질을 이루는 입자, 그리고 입자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가 확산입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이걸 뭐라 불러? 입자 운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입자가 운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막 사방으로 퍼져 나간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냄새, 연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냄새 퍼지는 거, 향수 냄새가 퍼졌다, 꽃향기가 퍼졌다, 전기, 모기 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는다, 마약 탐지견 냄새로 찾는다,
음식 냄새를 맡았다. 연기가 퍼져나간다. 또는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똑 떨어뜨렸더니 잉크가 퍼져나가서 색깔이 변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식초. 이제 냉면에다가 식초를 띵띵띵띵 뿌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큼한 맛이 이제 퍼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확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확산이라는 게 애초에 여러분 입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확산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언제 이 입자들이 이게 띵띵이 운동성을 표현한 거야. 이 운동을 언제 더 활발하게 할 거냐? 언제? 온도가 어떨수록 활발할까요? 여러분, 온도는 열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냐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많아야 막 운동을 활발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온도가 당연히 높을수록 잘 일어날 거고 입자의 질량은 작을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벼울수록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자, 물질의 상태 자 볼까요? 고체들은 입자들이 다닥다닥다닥 지들끼리 손을 잡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 서로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액체가 되면은 조금 이것들이 조금 풀어지기 때문에 살살 잡고 있어. 그래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어떻겠어요?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한 기체일 때 확산 제일 잘할 거고 그 다음 액체, 고체 순서대로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확산을 할 거냐? 자, 액체 속 요 안에서 이렇게 확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기체 속에서 확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진공 아무것도 없어. 방해 요소가 없어. 막 퍼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진공에서 확산 제일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체 조금 살짝 방해받을 거고요. 액체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여기선 확산하기 어렵겠죠. 고체 입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확산하기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확산할 때 더 빠른지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현상 증발이 나왔습니다. 증발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안다. 이 어항 해놓으면 어떠해? 며칠 지나면 물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빨래가 마르잖아요. 풀잎에 새벽에 나가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데 이슬이 오후 되면서 사라지거든요. 바닷물 증발시켜서 소금 얻을 수 있고 염전이네요. 우리 손등에 알코올 바르면은 시원하면서 금방 날아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 마르는 거 다 증발입니다. 그런데 얘도 왜? 우리가 옆에서 부채질한 거 아니잖아. 자기가 알아서 날아갔거든요. 뭐다? 입자 운동 때문이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액체의 표면에서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다 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마찬가지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증발의 가장 대표적인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입자 운동 활발해야 되니까 온도는 높을수록 잘 일어날 거고요. 자, 습도인데 여러분 비 오는 날 빨래 잘 말라요? 안 말라요. 공기 중에 이미 수증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간 이 수증기가 들어갈 곳이 없단 말이야. 맞지? 요거 이해되니? 요 앞에 잠깐만 볼까? 여러분 증발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액체의 표면에서 물이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습도가 높으면 비 오는 날에 공기 중에 이미 수증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간 기체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안 마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쨍쨍하고 건조한 습도가 낮을수록 잘 수증기가 돼서 증발을 잘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람 어때야 돼요? 잘 불어야 되겠죠? 바람이 잘 불어서 공기와 잘 만날수록 이 증발이 잘 일어날 거고요. 표면적도 넓어야 되겠죠. 이 빨래 마를 때
막 구겨 놓으면 여기다 막 뭉쳐 놓으면 어때요? 공기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마르지만 넓게 펼쳐서 표면적을 넓게 해줘야 빨래가 잘 마른다.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발이 나올 땐 항상 끓음과 비교를 시킵니다. 왜냐? 증발과 끓음은 너무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일단 둘 다 뭐예요? 물이 수증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공통점부터 해볼까요? 물, 액체가 그죠? 물,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기체로.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증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만 일어난다?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only 표면이야. only 표면. 오케이? 그런데 끓음은 달라요. 끓음은 여기서 열 에너지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도 당연히 되고 요 내부에서도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표면 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어디서나 가능. 요거 중요하게 다르고요. 자, 발생 온도는 모든 온도. 자, 이거 모든 온도라고 했다, 쌤이. 상온이나 조금 높은 온도, 보통 온도 아니야. 모든 온도야. 그러면 영하의 온도에서도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얼음이 어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증발 일어나나요? Yes, yes, 얘들아. 알겠지? 이거 모든 온도다. 문제 풀다 보면 나온다. 이 기억하시고요. 끓음은 대신에 열을 가해서 이 액체의 끓는 점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끓는 점 이상의 온도예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증발과 끓음은 액체가 물이 수증기 기체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온도 범위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은 입자의 운동 살펴봤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